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전 시간에 그래프를 그렸던 이 5개의 단계가 복잡해서 한 단계를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뭐냐면 매번 그래프를 그릴 때에 반복되는 동작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피겨를 만든다. 피겨를 만든다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피겨 객체에 서브 플롯을 추가한다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서브 플롯이 만들어지면 1단계와 2단계를 딱 거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서브 플롯에다가 필요한 함수의 종류, 필요한 그래프의 종류대로 함수들을 호출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기가 반복이 되죠. 피겨를 만든다, 서브 플롯 추가한다. 게다가 지금은 서브 플롯이 하나밖에 없지만 서브 플롯이 2개가 필요할 때는 피겨를 만들고 나서 피겨에다가 add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필요한 그 서브 플롯 개수만큼 호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변수도 필요한 서브 플롯 개수만큼 계속해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돼요. 엑시스 1번, 엑시스 2번, 엑시스 3번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렸죠. 코드를 저장하진 않았지만 보여는 드렸었어요. 그죠? 그거를 줄여주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줄여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째 방법이에요. 피겨를 그려주는 2번째 방법인데 앞쪽에서 설명했었던 피겨 객체를 생성하는 것과 서브 플롯 추가하는 것을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피겨 객체 생성과 서브 플롯 추가를 한 번에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단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2번째는 서브 플롯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들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옵션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피겨 객체 생성한다가 1번이었고 서브 플롯 추가한다가 2번이었는데 그거 2개가 하나로 끝나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PLT 중에서 PLT 모듈에서 서브 플롯이 아니고요. 서브 플롯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브 플롯츠. 자, 문서를 좀 볼게요. 문서를 보시면 서브 플롯 S가 붙어 있어요. 복수형이란 뜻이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서브 플롯들 여러 개를 만들어 준다. 그리고 그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겨를 create 만들어 준다. 그리고 서브 플롯들의 집합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1번과 2번 과정을 한꺼번에 하는 거죠. 여기 아규먼트를 보시면 모든 아규먼트가 전부 다 디폴트 값들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아규먼트들이 전부 다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죠. 로우 개수 몇 개? 1개. 컬럼 개수 몇 개? 1개. 그러면 서브 플롯 몇 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서브 플롯 1개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시면 서브 플롯이 1개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바꿔주면 예를 들어서 로우를 바꿔준다. 그러면 뭐 2개짜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컬럼의 개수를 바꿔준다. 그럼 컬럼의 개수를 2개 이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보셔야 될 게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이 있고요. 리턴 값에 대한 설명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returns라고 되어 있어요. 리턴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피겨도 리턴해주고 엑시스도 리턴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생성된 피겨 객체와 그 다음에 생성된 서브 플롯 객체 2가지를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설명 밑에 그 예제가 나오죠. 밑에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서브 플롯츠 리턴 값이 2개니까 변수도 몇 개를 선언한다. 변수를 2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변수가 피겨, 뒤에 있는 변수가 서브 플롯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예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우가 몇 개? 2개. 컬럼이 몇 개? 2개. 그럼 서브플롯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걸까요? 4개. 서브플롯 4개가 만들어지면 피겨는 하나지만 서브플롯이 4개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배열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배열이 아니라 서브플롯 자체였었지만 얘는 배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제 설명도 있듯이 그러니까 문서만 잘 읽어보면 여기를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변수를 적어야 되는지가 문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제도 문서를 보면 예제도 있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그 변수를 2개를 선언을 해야 되는지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실행. 아까랑 다른 게 뭐였어요? 아까는 피겨를 만들었을 때에는 여기가 빈 화면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서브플롯까지 들어가는 거, add 서브플롯까지 해야 여기 있는 게 들어갔었죠. 지금은 그 2가지가 이게 하나로 끝난 거예요. 하나로. 이해되십니까? 각각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figure라는 거를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axis라는 거를 출력을 해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출력문 2개가 들어가 있죠. 출력문 2개가 들어가 있는데 figure를 제일 처음에 출력한 게 이거. figure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다. 가로 길이 443, 세로 길이 288 이란 뜻이고요. 2번째로 출력한 게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객체다. 이런 뜻이에요. 서브플롯이라고 하는 객체다. 그 다음에 이런 위치에 만들어져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이해되시죠? 하나예요. 서브플롯 몇 개다? 하나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아까 n rows였었나요? n rows. 얘의 기본값 1이었고요. n columns 기본값이 1이에요. 얘네들이 뭐다? 디폴트 파라미터. 디폴트 아규먼트.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거여서 로우 1개짜리, 컬럼 1개짜리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바꿔버리는 거죠. 여기를 첫 번째 아규먼트가 로우의 개수고요. 2번째 아규먼트가 컬럼의 개수인데 여기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이나 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숫자만 바꿨죠. 숫자만 바꿨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피겨가 만들어져 있고 이 피겨를 로우를 몇 개? 로우를 2개. 그러니까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컬럼 몇 개? 컬럼 2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몇 개가 생겨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여기가 뭐냐면 n rows, 로우의 개수.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면 이게 n columns, 컬럼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금 간단해졌죠. 피겨 먼저 만들고 figure.add subplot, add subplot, add subplot 이렇게 4번 호출하지 않고 얘 하나만으로 끝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는 이 x라고 하는 변수를 한번 보세요. x라고 하는 변수를 보면 자, 이 변수 내용 볼까요? 변수가 어떻게 출력이 됐냐면 대괄호 그죠? 그 다음에 대괄호 안에 또 대괄호. 그런 대괄호가 몇 개? 대괄호가 2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배열인데 무엇을 원소로 갖는? 1차원 배열 2개를 원소로 갖는 배열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그 1차원 배열 안에 엑시스 1번, 엑시스 2번, 엑시스 3번, 엑시스 4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브플롯. 밑에도 서브플롯.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얘네들은 배열이에요. 배열은 인덱스가 뭐부터 시작하죠? 0번부터 시작해요. 이게 헷갈립니다. add 서브플롯을 하실 때는 여기가 1번부터 시작인데 얘를 사용하실 때에는 얘가 인덱스가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일 때에는 인덱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 0,0. 이러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0,1은 이러면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만 하면 1차원 배열이 나오겠죠. 얘가 2차원 배열이었기 때문에 얘가 1차원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차원 배열 하나만 딱 출력을 했죠. 거기에 첫 번째 서브 플롯,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맞습니까? 2차원 배열에서는 인덱스가 두 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얘가 어디를 나타내는 거냐면 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0,0.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프를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요거를 찾아서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배열에서도 인덱스는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근데 배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쉼표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2차원 배열에서 인덱스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리스트인 경우에는 인덱스를 2차원 배열, 2차원 리스트, 2차원 리스트인 경우에는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2차원 배열에서는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넘파이 배열이란 뜻입니다. 넘파이 배열인데 넘파이 배열에서는 리스트랑 똑같이 행 i번째, 컬럼 j번째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array i, j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은 두 가지 표기법이 다 가능한 거예요. 파이썬의 리스트는 한 가지 표기법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표기법만 가능한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스트와 똑같은 표기법도 가능하고 두 번째 방법의 표기법도 가능해요. 이게 배열이 편리한 점이 이거예요. 3차원 리스트로 가면 3차원 리스트인 경우에는요. 인덱스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세 번 써야 돼요. I, J, K 이렇게 쓰셔야 돼요. 3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ND array 같은 경우에는 물론 위쪽과 똑같이 i번째, j번째, 그 다음에 k번째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배열이라고 해놓고 대괄호 하나 써놓고 i, j, k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가독성이 좋을까요? 이렇게 보는 게 가독성이 좋을까요? 옆에가 더 편해요. 얘가 타이핑하기가 훨씬 더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괄호를 여러 번 쓰는 것보다 쉼표로 구별해서 써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리스트냐, 타입이 리스트냐, 배열이냐에 따라서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쓴 거는 요거 하나 찾을 때, 그리고 얘가 무엇인 걸 아니까 배열인 걸 아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일단 우리는 여러 개를 만들 게 아니고요. 하나만 만들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때는 얘가 배열이 아닙니다. 배열 아니에요. 실행해 보시면 하나밖에 없죠. 배열 아니에요. 얘가 만약에 배열이었으면 이렇게 대괄호로 표시가 됐을 거예요.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덱스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네. 그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요거는 제가 주석으로 그냥 남겨놓겠습니다. 실행할 필요는 없고 주석으로만 남겨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출력을 해 보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제 똑같아요. 그래프는 어디다 그리는 거예요? 피겨에다 그리는 거예요? 서브 플롯에다 그리는 거예요? 서브 플롯에다 그리는 거죠. 피겨는 스케치북이라 그랬어요. 아직
어떻게 그려야 될지 알 수 없는 스케치북이고 이제 거기다 그릴 준비가 끝난 게 뭐냐면 그게 서브 플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는 엑시스에다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엑시스에다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죠. 아까와 똑같이 히스토그램 그리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히스토그램을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 토탈 윌로 그리겠습니다. 옵션은 딱 하나만 할게요. 타이틀만 넣을게요. 엑시스 셋 타이틀 히스토그램 보여주겠다 plt.show. 자, 이제 순서 아시겠죠? 딱 한 단계가 줄어들었어요. 한 단계가 줄어들었습니다. 한 단계가. 자,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제일 처음에 피겨를 생성한다. 생성된 피겨에다가 서브 플롯을 추가한다. 그 다음에 서브 플롯에다가 원하는 그래프 종류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다. 예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옵션들을 설정하고 그래프를 보여준다. 이렇게 5개 단계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를 조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브 플러츠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피겨의 생성과 그 피겨에다가 서브 플롯 추가하는 것까지를 한 번에 끝내줘요.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생성된 서브 플롯에다가 그래프를 찾아서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서브 플롯마다 옵션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5개 단계를 4개 단계로 줄였어요. 이제 마지막은 3단계로 줄이는 거예요. 3단계로 줄이는 거는 어떤 경우에만 할 수가 있냐 하면 하나의 피겨에 하나의 서브 플롯만 있는 경우. 그때는 조금 더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위쪽에 2가지 방법을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개의 피겨 안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넣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에 지금 우리가 얘기한 2가지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적어도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지금 하는 거는 하나의 피겨에 하나의 그래프만 넣는 경우에요. 그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거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 개의 피겨에 한 개의 서브 플롯만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텍스트로 넣을까요? 텍스트로 넣겠습니다. 한 개의 피겨에 한 개의 서브 플롯만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이용할 수 있냐면 파이플럿 모듈에 정확하게는 매트플럿립의 파이플럿이죠. 매트플럿립의 파이플럿 모듈에 탑레벨 함수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프 함수를 직접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탑레벨 그래프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히스토그램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플롯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스캐터 히스토그램, 박스플롯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부연 설명 조금만 더 하면 피겨 생성과 서브 플롯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탑레벨 함수를 사용을 하실 때는 탑레벨 함수를 사용하면 피겨 생성과 서브 플롯 한 개의
서브 플롯 추가를 별도의 코드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한 개만 그릴 때에는 딴 거 필요 없이 PLT부터 시작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PLT에서 히스토그램 그리고 싶다. 그러면 히스토 이거 하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X는 팁스에서 토탈 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서 plt.show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똑같죠? 타이틀이 없을 뿐이지 똑같죠? 1번, 2번, 3번이 요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위쪽에서 이 과정이 뭐냐면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피겨를 생성하고 생성을 했으면 서브 플롯을 추가하고 서브 플롯을 추가를 했으면 그래프를 그려주고 여기까지가 뭘로 끝난다? 히스트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함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함수를 찾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함수들은 메서드예요, 전부 다. 자, 일단 코드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왔었던 거는 잘 볼게요. 첫 번째 방법부터 볼게요. 제일 처음에 피겨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 피겨에서 이거 메서드 호출이죠. 그 다음에 그 결과에서 다시 메서드 호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겨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고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고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객체에서 호출했었던 메서드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얘는 함수예요. 그냥 PLT라고 하는 모듈, 즉 파일에 정의가 되어져 있는 함수일 뿐이에요. 이 함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피겨 객체 생성, 서브 플롯 추가, 그래프 그리기까지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도록 합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탑레벨이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파일 안에, 모듈 안에 그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함수다. 그래서 탑레벨 함수라고 그냥 그렇게 쓴 거고요. 여기서 옵션을 만드실 때도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엑시스라고 하는 서브 플롯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서브 플롯 변수가 없죠. 서브 플롯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옵션을 설정을 하실 때에도 PLT를 이용해서 옵션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PLT를 이용해서 옵션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set 찾아보시면 없어요. set title, set x label 없어요. 함수 이름이 달라요. 그냥 타이틀이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파이플럿에서 호출하는 함수냐? 그러면 타이틀이고요. 서브플롯 객체에서 호출하는 메서드냐? 메서드면 set title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함수와 메서드를 만들었으면 혼동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이 함수 이름은 타이틀이라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서브플롯 안에서 메서드 이름은 set title이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서 써야 돼요. 네, 저도 처음에 헷갈렸던 게 이렇게 언제는 set title 썼다가 언제는 타이틀 썼다가 이게 좀 헷갈렸었는데 이게 함수와 메서드의 이름 차이예요. 단순하게 함수와 메서드의 이름 차이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까랑 똑같은 그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여기 타이틀이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물론 X축, Y축도 똑같이 하실 수 있으세요. X축 하나만 해볼까요? 셋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X 레이블이에요. X 레이블. 여기를 뭐 토탈 빌. 이렇게 하시면 토탈 빌이 나옵니다. 토탈 빌. 함수의 이름은 메서드 이름과 같아요. 근데
옵션을 설정하는 함수 이름들은 서브 플롯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과 다릅니다.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프 보여줄게요. 세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렸는데 그래프 한 개만 그리실 때는 얘가 제일 간단할 거예요. 그래프 한 개만 그릴 때는 그냥 바로 파이플럿 해가지고 그래프 종류들만 선택하고 옵션 몇 가지 설정하고 PLT 보여주기라고만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근데 하나의 피규어 안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 방법은 쓸 수 없어요. 이 방법은 언제만 쓸 수 있는 거냐면 한 개의 피규어에 한 개의 서브 플롯만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 개의 피규어 안에 여러 개의 서브 플롯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위쪽에 있는 방법을 쓰셔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을 쓰셔야만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습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할게요. 한 개의 서브 플롯에 한 개의 피규어에 두 개의 서브 플롯들을 위아래로 배치하세요. 위아래로 배치하세요. 그러니까 로우를 몇 개를 만들란 얘기죠? 요렇게 배치할 거니까 로우가 두 개, 컬럼은 한 개,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배치하시고요. 위쪽 서브 플롯에는 토탈 빌 히스토그램을 그리세요. 히스토그램을 그리시고요. 아래쪽 서브 플롯에는 Y축을 이건 쓸까요? X축은 토탈 빌. 그 다음에 Y축은 팁으로 하는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세요. 산점도 그래프가 뭔지 들어보셨죠? 점들로 찍는 거, 점들 찍어서 나타내는 거. 제가 함수 이름은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힌트가 위쪽에 있어요. 함수 이름들이 뭐 이렇게 있으니까 요 중에 하나겠죠? 요 중에 하나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요거 하나 해보시고요. 요거 해보시고 요거 되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문제. 거의 비슷한 건데 한 개의 이거 복사 좀 할게요. 거의 똑같은 거여서 복사 좀 하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한 개의 피규어에 두 개의 서브 플롯을 위아래가 아니라 좌우로 배치하세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겠죠? 그죠? 왼쪽 서브 플롯에 똑같이 히스토그램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서브 플롯에 선점도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내용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시면 돼요. 그 위쪽은 피규어를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셔서 위쪽에는 뭐가 나오면 되냐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선점도가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피규어가 있으면 피규어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히스토그램, 이쪽에 선점도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시간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 주세요.